2016년 기출보고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예전 유형들이 좀 많이 보여요. 최근 같은 경우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유형이고, 전체적으로 타 공기업에서도 안 나오면 또 모르겠는데 나오는 유형이다 보니까 아주 무시하거나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도 유형 정도는 좀 정리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부 몇 문제만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1번 볼게요. 다음 제시된 9개의 단어 중에 3개의 단어와 공통 연상되는 단어를 고르시오. 9개의 단어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3개 단어와 공통으로 연상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을 골라가지고 체크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2개가 겹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하나 겹치는 경우는 사실은 겹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보통은 3개 겹치는 경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기는 한데 간혹 보면은 갖다 붙일 만한 것들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냐면 의미 자체를 좀 1차원적으로, 즉 그 중심 의미가 있잖아요, 단어마다.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선은 1번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죠. 희다, 탄산, 육면체, 플라스틱, 장조림, 얼음, 짜다, 바다, 안경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자, 그러면은 뭐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 9가지 중에 3개를 발췌해서 선택지로 가셔도 되고요. 선택지에 있는 것을 보셔도 되고요. 보통 후자입니다. 그래서 1번에 눈이다라고 하면은 희다가 들어가겠죠. 희다. 그 다음에 육면체, 정확하게 육면체는 아니지만 육면체 모양에다가 이렇게 가지를 치는 형태이기는 하죠. 그 정도네요. 그죠? 그 다음에 간장이다. 간장이면은 나올 수 있는 것이 애매하지만 장조림은 좀 너무 갖다 붙였네요. 짜다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큐브. 이 큐브 같은 경우 또한 육면체 정도. 그 다음에 뭐 큐브가 꼭 플라스틱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콜라, 탄산. 자, 그 다음에 정도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은 소금인데 소금은 희죠. 그 다음에 짜고 바다에서 나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선택지를 보고 들어간 형태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번을 한번 볼 건데 4번의 형태도 최근에도 나오는 곳이 있기는 있지만 한국전력에서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최근에는. 하지만 기출은 항상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문제 만드는 사람들도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을 참고하여 만들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는 유형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제시된 낱말과 동일한 관계가 성립하도록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 보면 오페라와 서곡이 있어요. 오페라와 서곡. 그 다음에 연극과 괄호입니다. 보통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비례식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나오는 두 단어들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이쪽에서 나오는 두 단어들 사이의 관계, 이 관계가 일치해야 돼요. 대체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가장 흔한 형태는 뭐 대등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포함관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술관계일 수도 있고요, 인과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됐죠? 등등등. 아니면 유의어일 수도 있고요, 반의어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관계 자체는 굉장히 많은데, 하지만 이제 오페라하고 서곡이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오페라 안에 서곡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오페라 안에 서곡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포함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곡이라는 것은 도입부, 오페라의 도입부에 나오는 음악이 됩니다. 그걸 서곡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연극이다라고 하면 연극도 앞부분에서 뭔가 진행된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포함될 수도 있고요. 그게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함 관계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오페라와 서곡은 포함 관계이긴 한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앞부분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1번에 보시게 되면은 에필로그가 있어요. 에필로그는 시작 부분에 나오지는 않고 끝 부분에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활용한 뭐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보면 에필로그에서 많은 내용을 다루는데 에필로그라는 것 자체는 책이나 연극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롤로그, 이번에 보시면 프롤로그가 있는데 이 프롤로그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작품의 어떤 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부분이 바로 프롤로그입니다. 그 다음에 플롯이라는 것은 사건의 인과관계에 따라 나열하는 거예요. 서술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나열은 아니고 인과관계에 의해서 나열하는 겁니다.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은 드라마는 인과관계가 없는 드라마, 일종의 막장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인과관계 없이 그냥 쭉 나열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또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플롯이라는 것은 인과관계에 의해서 쭉 나열하는 형태, 이것을 플롯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피날레는 많이 들어보셨죠? 피날레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등장하는 음악인데, 자, 보통은 그 좀 활기찬 음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브레토라는 것이 뭐냐면 오페라,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본을 리브레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따지자면 뭐 에필로그나 프롤로그 이런 것들도 사실은 포함 관계를 본다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면은 서곡은 앞부분에서 나오는 음악이라고 했잖아요, 도입부에. 자,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고른다면 프롤로그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한 문제 정도 다룰까 하다가 6번을 봤는데, 자, 5번, 6번 마찬가지지만, 자,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4번 같은 경우는 4개 중에 하나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2개 사이의 관계를 뒤에다가 적용하면 되거든요. 근데 5번이나 6번 같은 경우는 한쪽이 몰아서 있어요. 또는 어떻게 되는 경우도 있냐면 있고 빈칸일 수도 있고요. 있고 빈칸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목이 4개 중에 2개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좀 어렵겠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은 관계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라는 것은 꼭 어떤 하나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보세요. 제주도와 하와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둘 다 뭐예요? 섬이죠. 섬. 그러니까 섬으로 본다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그냥 단순히 섬이다. 섬 사이의 관계니까 대등 관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주도하고 하와이는 제주도는 한국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와이 같은 경우는 미국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포함 관계에 놓여 있는 2가지를 얘기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됐죠? 됐습니다. 다시 이 관계가 2개만 있기 때문에 3개가 있고 하나가 비어 있으면은 명확해요. 근데 2개면은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가 될 수 있다. 제주도와 하와이는 둘 다 섬이에요. 대등 관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섬으로서. 그 다음에 어디 포함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포함 관계에 놓여 있는 2가지를 나열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일단은 1번을 보시게 되면 커피와 녹차가 있습니다. 대등 관계예요. 일단은 1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야구와 투수는 야구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포함 관계라고 하지 않았나요? 포함 관계가 되려면은 한국 제주도가 돼 있었어요. 그죠? 한국 제주도 이렇게 돼 있었으면 말이 됩니다. 테니스 라켓 마찬가지고요. 전화 다이얼, 피라미드 미라 됐습니다. 그래서 대등 관계에 놓여 있는 1번이 답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가보죠. 7번 문제는 실제로 예전에 저도 봤던 문제인데 문제가 어렵다라기보다는 생소해요. 생소하다 보니까 뭘 해야 되지? 이렇게 되거든요. 자, 한번 이 문제 가기 전에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속력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속력 공식이 어떻게 되죠?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 공식은 어떻게 되죠? 속력분의 거리고요. 거리 공식은 어떻게 돼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래서 거속시 이렇게 보통 외우시잖아요. 7번은 어느 건물의 엘리베이터의 속력이 0.7m/s. 일단은 0.7m, 보통은 1m더라고요. 엘리베이터들은 1m 빠른 거나 2m 정도 되는데 1초에. 근데 여기는 0.7이에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한 층의 높이는 2.8m예요. 보통 3m인데. 자, 그 다음에 A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B는 계단을 이용하여 1층에서 동시에 출발했고 4층에 도착했다. 자, B가 A보다 3초 더 빨리 도착했다면 B의 이동 거리는 몇 미터냐? B의 속도가 A래요. B의 속도가 A입니다. 지금 잘 보세요.
뭘 물어보는 거예요? B의 이동 거리를 물어봤죠? 그럼 B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한 층당 2.8m예요. 그죠? 그러면은 4층에 갔다 그러면은 몇 개를 올라간 거예요? 3개 올라간 거죠. 이거 4 곱하면 안 됩니다. 2.8 곱하기 4 하시면 안 돼요. 1층에 4층 가는 건 3층 올라간 거예요. 3층, 4층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한 층의 높이가 2.8이다 라고 하면 4층의 높이는 얼마가 되는 거죠? 2.8 곱하기 3이죠. 정리하시면 8.4예요. 답이 8.4입니다. 원래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굳이 A로 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A로. 그럼 뭘 찾아야 되냐? B의 이동 거리 8.4m이긴 하지만 이걸 A로 표현하게 되려면 또 A의 속력은 A라고 줬습니다. 그러면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주어졌어요. A로. 선택지도 A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시간. 그러면 B가 몇 초 만에 도착했는지를 봐야 되고요. B가 몇 초 만에 도착했는지를 보려면 A가 몇 초 만에 도착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A가 도착한 것보다 3초 빠르다라고 했으니까 A만 구하면 B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됐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A는 얼마나 걸렸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쉬운 문제인데 왜 생뚱맞게 8.4가 아니라 B의 속도가 A이고 결과를 A로 표현해야 되지? 이것 때문에 헷갈린다는 거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엘리베이터의 속력이 0.7m/s입니다. 1초에 0.7m 가요. 그럼 한 층의 높이가 2.8이니까 한 층 올라가는데 4초가 걸립니다. 그죠? 세 층을 올라가야 되니까 총 12초가 걸린 거죠. 맞죠? 근데 B는 이거보다 3초 빨리 도착했대요. 9초입니다. 9초. 자, 그래서 B의 이동 거리 같은 경우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되죠? 약분이 돼서 9A. 문제에서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8번 한번 가보죠. A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있는 복지카드를 제공한다. 복지카드의 혜택 사항과 B사원의 하루 일과가 다음과 같을 때 A부터 E 중에서 복지카드로 혜택을 볼 수 없는 행동은 이랬습니다. 자, 그럼 복지카드 혜택을 보시게 되면 교통, 대중교통이고 지하철 버스입니다. 할인율은 볼 필요가 없겠죠. 혜택을 받는지 여부만 물어봤으니까. 의료, 병원입니다. 동물병원 포함이고요. 약국은 제외예요. 그럼 보통은 이렇게 약국을 제외시키는 거는 약국이 등장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 다음에 쇼핑은 의류, 가구, 도서입니다. 할인율을 볼 필요 없고 영화관 됐습니다. 자, 우리 이제 찾아야 되는 키워드는 지하철 버스, 동물병원, 병원, 그죠? 그러니까 병원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다 돼요. 그럼 동물병원 뺍시다. 그냥 병원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의류, 가구, 도서, 영화관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B. 자, B를 B는 오늘 친구와 백화점에서 쇼핑하기로 했대요. 자, 지하철 탔습니다. 지하철 타면은 할인 받죠? 그 다음에 도착했고요. 생신 선물로 화장품과 가방을 샀대요. 자, 일단은 화장품은 의류, 가구, 도서 아니죠? 가방은 의류, 가구, 도서 아니죠? 자, 그렇다면 B는 일단 할인을 못 받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사 선물로 줄 침구류도 이불 같은 거잖아요. 이불, 베개.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자, 버스를 탔대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을 갔답니다. 답은 2번이네요. 쉽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A기업에서는 2월 셋째 주에 연속 이틀에 걸쳐 본사에 있는 B강당에서 인문학 특강을 진행하려고 한다. 강당을 이용할 수 있는 날과 강사의 스케줄을 고려할 때 섭외 가능한 강사는, 자, 이런 형태의 문제들 뭐 최근에도 나오고 있죠. 이런 거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략이 있다면 더 빨리 풀 수 있는 유형이 돼요. 자, 이 전략이라는 것은 뭐냐면 문제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 뭐라고 할까요? 문제의 어떤 틈새? 이거를 공략하게 되면은 문제를 좀 쉽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대충 한번 가볼까요? 일단은 저도 사실 준비할 때 이렇게 봤는데 보세요. 비강당의 이용 가능 날짜 오전 9시부터 12시, 화요일하고 목요일, 금요일이 동그라미 가능하대요. 그 다음에 오후 13에서 14시. 자, 이때가 1시간짜리입니다. 1시간짜리. 자,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요?
수요일하고 목요일이 동그라미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인문학 특강은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는 안 나와 있는데, 보겠습니다. 일단은 강의 시간이 안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이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그죠? 강의 시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강의 시간이 만약에 2시간짜리라면은, 오후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죠? 오후는 안 됩니다. 왜냐면 가능한 시간 1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맞죠? 자,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보통은 문제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즉, 없다면 있는 내용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됐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의 전략은 뭐냐? 잘 보세요. 오전 같은 경우는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있습니다. 근데 밑에 각주를 맨 밑에 각주를 보시게 되면은 강의는 연속 이틀이에요. 그럼 화요일 날, 월요일 날, 수요일 날은 따질 필요가 없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강사만 동일하면 되거든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목요일하고 금요일이 비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오후 같은 경우는 수요일하고 목요일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보통 문제가 안 봐도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목요일이 꼭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되면은 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되면 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화요일하고 수요일이 돼도 가능은 해요. 근데 이 주어진 자료 자체가 목요일에 딱 걸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요? 목요일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목요일에 걸쳐 있는 사람을 일단 좀 제외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화수는 전략적으로 가능은 합니다만 목요일에 꼭 걸려 있는 사람이 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A 강사는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자, 목요일이 안 되는 것이 꼭 문제가 되는데 수요일도 안 되죠. 그죠? 자, 그러니까 A 강사는 이런 식으로 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지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나올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를 판단하고 이해가 됐다면은 지우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자, B 강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째 주와 셋째 주만 보면 돼요. 어차피 2월 셋째 주니까. 자, 2월 셋째 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10시부터 14시 말씀드렸죠? 화요일이 일단 안 됩니다. 그 다음 목요일도 안 돼요. 그럼 연속할 수 있는 날이 없죠. 됐죠? 자, B도 지우면 됩니다. 자, 이러면은 3명 남았어요. CD. CD가 남았으면은 나머지 3번부터 5번까지가 다 걸려 있네요. 자, 한 명 안 되는 사람만 찾으면 됩니다. 15올게요. 15면 첫째 주부터 셋째 주 월수고요. 목금은 괜찮아요. 목금은. 자, C는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 강사의 경우에는 수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자, 보시게 되면은, 수요일은 어때요? 수요일 같은 경우는 14시부터 16시, 수요일 날. 자, 그렇다면은, 가능한 것 같아요. 그죠? 수요일은 가능한 것 같죠? 그 다음에 금요일은 어떻게 되죠? 수요일하고 목요일. 수요일하고 목요일. 일단은 D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D가. 맞죠? 왜냐면은, 매주 수요일 오후 14시부터 16시 이랬으니까, 일단 수요일 오후는 가능한 거거든요. 맞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일정이 없어요. 맞죠? 목요일 날 일정이 없기 때문에 수목 가능합니다. 그죠? 됐죠? 도서관 광장. 자, 일단 C, D도 가능한 거 보여요. 그 다음에 이 강사. 매월 첫째, 셋째 주 화요일에서 목요일 날 오전 9시부터 11시 강의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강사 같은 경우는 셋째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이긴 한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전에만 강의를 하기 때문에 오후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요일하고 목요일이 되겠네요. 자, 정리 좀 해보죠. C의 경우에는 언제 가능한 거예요? C는 어디 봅시다. 목요일, 금요일이 강의하죠. 목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D 강사의 경우에는 수요일하고 금요일이긴 한데 수요일 날은 오후 2시까지는 되면 14시까지는 수요일 날 가능하고 수목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강사의 경우에는 화목 오전만 있기 때문에 오전이면 일단 오전, 목금은 안 되는 거예요. 목금은. 됐죠? 자, 그러니까 가능한 것이 어디 봅시다. 수, 목 가능한 거죠. 됐죠? 그렇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 CD가 모두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만약에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보세요. 시강사 같은 경우는 월요일하고 수요일이기 때문에 애초에 목요일하고 금요일 일정이 무조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강사 같은 경우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인데 오전 강의를 빼면 오후 강의는 둘 다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목입니다. 근데 D강사의 경우는 일단은 주어진 조건만으로 보면 가능하긴 해요. 가능하긴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좀 조건을 좀 더 추가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D도 가능은 하지만 굳이 고르라고 한다면 C하고 E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D는 오후 같은 경우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고르라고 한다면 C하고 E입니다. D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문제만 놓고 보면. 됐죠? 자, 그래서 답을 굳이 골라야 된다라고 한다면 4번이지만 D도 가능하긴 하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죠. 넘어가서 11번부터 12번 세트형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K회사는 1년에 15일의 연차를 제공하고 매달 3일까지 연차를 쓸 수 있다. 자, 매달 3일까지라는 것은 매월 3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월 3일, 9월 3일까지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달에 3일씩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차 사용 내역을 보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부터 이사원의 연차 사용 내역이 1월부터 9월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됐죠? 1월부터 9월까지고요. 그 다음에 1, 2월, 3, 4월, 5, 6월, 7월부터 9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하나 짚고 가야겠네요. 매달 3일까지 연차를 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만약 3일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이것에 대한 판단은 문제와 상관없이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3일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연차가 아닌 거죠. 됐죠? 그러니까 3일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연차에서 빼야 됩니다. 연차에서 뺀다는 얘기가 연차에서 남은 연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차감할 때 그 추가된 것은 연차에서 빼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빼야 돼요. 됐죠? 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1, 2월부터 7, 9월까지 나와 있고 이제부터 뭘 하는 거예요? 세는 겁니다. 연차를 몇 번 썼는지. 됐죠? 자, A 사원 같은 경우가 어디서 등장하게 되느냐? 3, 4월에 보시게 되면은 2일이 있죠? 2일. 5, 6월에 3일이 있습니다. 5일이에요. 그 다음에 7에서 9 같은 경우는 7월 7일과 9월 9일 이틀 썼습니다. 자, 그래서 2, 3이 7이겠네요. 7. 7일을 사용했습니다. 자, B사원 같은 경우는 1, 2월에 3일, 3, 4월에 3일, 5, 6월에 3일, 9일이에요 벌써. 7, 9월에 9월 9일, 그죠? 10일을 사용했습니다. 자, C사원의 경우는 일단은 1월에서 2월, 1월 18일 날 1일, 3, 4월에 1일, 5, 6월에 3일, 7, 8월에 3일, 총 8일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D사원은 1월 달에 9일과 25일 이틀, 그 다음에 3, 4월에 3일, 5, 6월에 없고요. 그 다음에 7에서 9월 같은 경우는 4일을 썼네요. 그죠? 7에서 9 같은 경우는 4일을 썼습니다. 자, 나왔네요. 3일이 넘어가면 뭐라고요? 연차가 아니라고요. 다시 가볼게요. 1, 2월이 지금 이틀입니다. 2. 그 다음에 3, 4월이 3일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5, 6월은 없고 그 다음에 7에서 9월 같은 경우는 4일을 썼는데 뭐라고요? 4일이긴 합니다. 4일 되네요. 왜 되냐면은 매 달이니까. 그렇죠? 만약에 7월 달에 4일 썼다면 아니지만 여기는 7월 달과 9월 달이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다 적용이 됩니다. 9일입니다. 9일. 자, 그다음에 이제 이사원이 마지막인데 이사원은 봅시다. 1월 달에 하루. 그다음에 3, 4월에서 3월 달에 이틀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5, 6월에서 3일 썼어요. 그럼 여기까지가 6일이네요. 6일. 그럼 7, 9월에 이틀 썼습니다. 8일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답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세는 문제였습니다. 자, 근데 12번은 어려워요. 왜 12번은 어렵냐면 의미 파악이 안 되면 어려운 겁니다. 보겠습니다. K회사에서는 11월을 집중 근무 기간으로 정하여 연차를 포함한 휴가를 전면 금지한대요. 언제? 11월 달. 그러니까 11월 달에는 연차를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몰라요. 이게 핵심이에요.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때 휴가 못 가게 할 거래요. 연차를. 자,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9월 30일에 발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휴가에 관해 손해보지 않는 사원은 이랬습니다. 자, 의미 파악이 돼야 돼요. 9월 30일까지 애초에 지금 연차 사용 내역이 9월 달까지 풀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맞죠? 9월 달까지 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11월은 못 써요. 연차가 총 며칠이에요? 15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가에 관해 손해보지 않으려면 남은 휴가 일수가 며칠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6일 이하여야 되죠. 왜? 10월 달하고 12월 달은 쓸 수 있거든요. 11월만 안 되는 거예요. 11월만. 이해되시죠? 11월 빼고 나머지가 2달 남았으니까 최대 연차를 6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보지 않으려면은 6일 이하로 남아야 된다. 이하. 자, 그러니까 6일 이하로 안 남은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휴가에 관해 손해보지 않는 사람들. 자, A 사원이 9월까지 며칠이었어요? 7일 썼죠. 8일 남았어요. 손해. 자, 그 다음에 B 사원은 손해가 아니죠? 왜? 5일 남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C 사원하고 E 사원이 8일이었잖아요. 이 사람 둘 다 7일씩 남은 겁니다. 그럼 손해 보겠죠? 그 다음에 D 사원 같은 경우는 9일 동안 다녀왔기 때문에 6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손해보지 않는 사원은 B하고 D다. 의미 파악만 되면은 할 만한 문제가 되겠어요. 자, 됐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자, 19번 한번 보죠. 19번. 19번은 경우의 수 문제예요. 경우의 수 문제고 아주 단순합니다. 경우의 수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고배 법칙과 합의 법칙 이 두 가지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합의 법칙은 뭐예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는 더한다. 물론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만큼은 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배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거나 순서대로 일어나는 경우는 곱해야 됩니다. 19번을 보시게 되면은 옷이 3가지, 신발이 2가지, 모자가 4가지가 있는데 이 중 하나씩 고르겠대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옷 3가지, 신발 2가지, 모자 4가지.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4 해보시면은 24 나옵니다. 답은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20번은 확률 문제인데 확률은 기본이 뭐예요? 경우의 수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가지고 있는 곱, 합, 곱에 대한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보시면 A 주머니에는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2개, B 주머니에는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2개다. 각 주머니에서 1개씩 꺼냈을 때 같은 색 공이 나올 확률은 그랬습니다. 자, 공은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에요. 흰색 아니면 검은색입니다. 그러면 같은 색 공이 나왔다는 것은 둘 다 흰 거 나왔을 수도 있고 둘 다 검은 거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둘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둘 다 희고 둘 다 검고. 동시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흰색이 나오는 경우와 검은색이 나오는 경우를 더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합, 곱.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흰색이 나온다. 그러면 A 주머니에서 흰색 나올 확률은 5분의 3입니다. 그 다음에 B 주머니에서 흰색이 나와야 되죠. 4분의 2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검은색이 나올 확률은 5분의 2. 검은색이 나올 확률은 4분의 2. 이 둘은 더해야 된다고요. 됐죠? 자, 20분의 6, 4, 20분의 10이네요. 2분의 1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자, 그 다음에 21번 한번 가보죠. 21번 문제는 B는 정원이 12명이고 개인 예비가 1인당 2만 원인 모임의 총무래요. 정기 모임의 카페를 열기로 했는데 음료를 한 잔씩 주문하고 음료와 곁들일 음식도 2인에 1개씩 시킬 예정이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 가장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메뉴를 주문한 후 남는 돈은, 자, 문제에서는 메뉴를 주문하는데 들어간 돈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남는 돈을 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문 금액을 찾는 거죠. 왜?
남는 금액을 알려면 주문 금액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전체 금액은 알고 있습니다. 회원이 12명이고 개인 회비가 1인당 2만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 돈은 24만 원이에요. 자,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24만 원이고 얼마냐. 자, 그 다음에 커피와 넌커피, 그 다음에 푸드 세 가지가 있고요. 아메리카노부터 카페 모카, 그린티 라떼부터 곡물 라떼, 베이글부터 티라미수까지 있습니다. 자, 보통은 이렇습니다. 문제가 그래요. 원래는 자기의 기호가 있죠. 가격이라는 것이 꼭 적당한 가격이 있어요. 최소나 최대만 있는 것이 아닌데 문제를 물어볼 때 적당하다는 기준을 제시하기도 힘들고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최대 아니면 최소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도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주문했을 때 최대로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냐? 최소로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자, 조건을 한번 보죠. 10잔 이상, 12명입니다. 10잔 이상의 음료 또는 음식을 구입하면 2잔은 무료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가장 저렴하게 먹는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잔을 시키고 2잔을 공짜로 받아야겠죠? 단 4,500원 이하. 자, 그 다음에 세트 메뉴로 음료와 음식을 구입하면, 세트 메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음료와 음식을 구입하면 그것이 세트인 겁니다. 아, 요 말을 안 했네. 2명은 커피 좀 마시지 못한다. 2명은 커피를 못 먹는데요. 아, 다 나왔어요. 됐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10% 할인이다. 그리고 음료 말고 음식은 2인에 한 개씩이니까 전략을 짜보면 이렇습니다. 음료가 12잔이 나와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음식 2인당 하나니까 6개가 나와야 되죠. 그죠? 근데 최대로 할인받고 싶어요. 그리고 중복 적용 안 된다 이런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가야 돼요? 음료는 4잔 더하기 6잔. 그 다음에 음식은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2개는 받는 거죠. 이렇게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금액이 최소가 되니까 제일 싼 거 시켜야 돼요. 뭐예요? 아메리카노 4잔 3,500원이에요. 다음에 세트로 시켜야 됩니다. 세트로. 근데 봤더니 푸드, 베이글이 제일 싸요. 그러니까 3,500원, 3,500원 바로 갈게요. 7,000원입니다. 세트 메뉴. 근데 10% 할인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를 6개 사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렇게 6개 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린티 라떼를 먹어야 돼요. 왜냐면은 2명 커피를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넌커피를 줘야겠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제일 저렴한 게 4,500원이고 당연히 문제 설계는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4,500원은 공짜입니다. 공짜. 2잔 시킬 건데 얘는 공짜예요. 공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만 구하면 되는 거죠. 됐죠? 자, 이거를 구해 보면 51,800원이 나옵니다. 51,800원. 됐죠? 51,800원. 7,000원 42 맞습니다. 자, 51,800원이고요. 근데 애초에 나온 금액이 24만 원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51,800원을 빼는 거죠. 이렇게 200원 8 1 자, 보겠습니다. 188 맞나요? 그래서 188,200원이 남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